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서울이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대원군이 서원을 엄청 많이 폐쇄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네. 몇 개만 그런 것으로 보면 서원이 어떤 그 폐단도 많았나 봐요. 아, 그 서원은 네, 그 사립 명문 고등교육기관에 속하는데요. 네, 실제로 서원의 원료는 뭐 인성교육, 네, 또 입신 출세보다는 자기 수양, 네, 이게 더 지도자적인 덕목인데요. 네, 대원군 때 이게 지방 세력화된다고 다 때려부신 거예요. 음, 670개가 있는 서원을 네, 47개만 남겨놨어요. 그, 그래서 유네스코 유산할 때 원형이 원형이 그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음. 대부분 다 때려부셔서 47개 중에서 이제 또 골랐더니 일제시대 6.25 때 폭격 맞은 데가 또 제외되고 그래서 9곳이 선정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건 완전 제도 교육이거든요. 모든 걸 네. 다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컨트롤하고 국가에서 뭐 시험은 어떻게 쳐라 할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 자율성을 대학은 줘야 되고요. 네, 또 초등학교부터는 인성교육을 더 많이 육성해줘야 돼요. 지금 뭐 온라인으로도 뭐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지만 학교에서 내 짝이 있고 또 그러면서 선생님도 눈을 마주치면서 배워야 되고 또 친구들끼리도 티각티각 하면서도 또 정이 쌓이는 이런 것들이 결국 서로 양보도 하고 또 너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또 피해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대학 교육협의회 회장도 했잖아요. 네. 그때 총장님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성교육인데 이게 대학 들어와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늦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교육협력위원회를 해서 우리 대학이 도와줄 일, 또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잘 기초를 가져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주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뭐든 다 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 법이 있으면 하고 법이 없으면 안 하고 근데 그 사실은 법 이전에 윤리 도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리 도덕이 맞습니다. 못하는 걸 법이 보충하는 건데 이게 다 법으로 조항을 해야만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사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부터 윤리 도덕 교육을 정말 좀 강화하시는 데좀 나서시죠. 그래서 제가 서원을 이렇게 더 육성하고 세계화 시킨 것이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결국 서원이 뭐 나중에 뭐 당쟁이 됐다. 이건 나중 문제고 초기에 이 서원의 지금 재앙인물만 봐도 다 사회 정의, 도덕을 강조하셨던 분들이 퇴계 선생님이라든가 서예 선생, 뭐 해제 선생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원을 육성하면서 우리가 도의, 도덕, 정의 이런 것들이 가슴 깊이 새겨지면 아무리 과학에 뭐 AI가 뭐 중심을 잡는다 해도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게 도덕이고 또 도덕은 초등학교 학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란 어른들, 지도자들도 지금 도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목마른 시대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서원 교육에서 이어받을 이 어록, 정신 얼마나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이상들이 거기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서원을 총대 메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금도 만든. 서원에서는 그 한자나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도덕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규 교육은 아니고요. 이제 뭐 도산서원은 수련원이 아주 잘 돼 있고 소수서원도 그렇고 할 때, 예, 저는 이제 요거를 유네스코 유산 되면서 무슨 건축이라든가 뭐든 자연과 조화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문화의 백미가 되지만 또 하나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고 싶어요. 초등학생에겐 초등학생에 맞게,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또 엘리트들은 엘리트들대로 서원에서의 그 고전
그런 새겨진 이 정신들이 지금 우리가 물질은 풍요해도 정신이 지금 쇠락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신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전통 문화 시스템은 자꾸 돈 버는 실용적인 문화로 지금 바뀌어가는 학과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그런 부분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가 또 수익적인 면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거에 비유를 할 수 있겠어요. 음대나 미대가 너무 종합예술만 흘러가면 실기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기가 탄탄해야 종합예술도 탄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데서 피아노는 피아노 자체여서 그것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거고 종합으로 마찬가지로 이 문사철의 그런 역사는 역사대로 철학은 철학대로 기둥을 쌓고 그런 것이 또 이제 문화 현실에 맞는 어떤 문화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수익성뿐 아니라 이제 흥미로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술적인 그런 측면도 가미되면 좋은데 너무 그냥 문화 콘텐츠 만일에 스토리를 만들 때 역사학의 진면목을 모르고 스토리를 어떻게 소설같이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사극 자문도 많이 했는데 역사의 실증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대중적인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좀 재미를 가하는 스토리텔링 작업을 지나서 뭐 사극도 만들고 소설도 만들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콘텐츠로만 하면 내용의 실기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질문 드리려다 깜빡했는데 한류라는 말이 이제 국제 공용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류가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드라마가 뭐 동남아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TV 드라마 그런 거 하면 BTS 같은 그 음악과 춤이지만은 그 젊은이들은 지금 비틀스 일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뭐 조성진이 같은 피아니스트 뭐 지금 세계 최고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우리 고유의 것만 세계에다 터치는 게 아니라 새로 개발된 세계적인 문화에도 우리가 크게 참여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바로 제가 브랜드 위원장 때도 양방향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만 것만 갖고 고수하면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전통적인 체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양방향 소통하면 좋은데 BTS도 아리랑 선율을 가져올 때 세계가 열광을 했어요. 이런 데서 저희가 이제 한류의 K-팝도 또 대장금의 사극도 사실 우리의 전통을 함께 살리면서 현대적 가미를 하니까 훨씬 열광해요. 제가 워싱턴에도 안숙선 판소리를 같이 가져가서 재즈 밴드하고 했을 때 같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 전통 문화를 알면 또 세계의 양방향 소통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하는 아이디어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것을 알고 또 세계 것을 알고 그러면서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고유의 영구적인 것이 걸려가지고 세계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세계인들이 우리 것을 제대로 알리고 또 그쪽에도 맞게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콘텐츠를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죠. 우리 것만 고수해서 또 이거를 잘 받아들여라 강요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우러나는 문화의 공유 이게 매우 중요한데 저는 그게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전통 디자인도요. 네. 잘 찾아보시면 전통에 현대적 못지않은 디자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걸 알고. 그 대학이 그 한국 문화라든가 또는 역사 발전 이걸 좀 세계로 전파시키는데 대학도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서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통유산 프로그램에 이제 콘텐츠 개발뿐 아니라 그 진면목을 할 수 있는 대학은 결국 학문하는 곳이잖아요. 교육하는 곳이고.
그런 데서 그런 걸 지금 전맥을 하려는 그런 지금 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좀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에 남아. 요즘에 너무 좀 각박해서 취직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정말 청년들이 풀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낭만을 일으킬 때 저는 역사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는 다 쓰러져 가는 것 같고 또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잖아요. 대기업이 등록금을 인상 못 해가지고 지금 11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이죠. 그래서 대학 운영이 지금 어려워요. 운영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진짜 공자님 시절에 했다 그래요. 저희는 등록금을 얼만큼 올리느냐 프로테이즈 갖고 이게 협상이었는데 지금은 뭐 반쪽 등록금에 여러 가지가 대학 운영하기가 지금 학생들도 줄고 있잖아요. 저출산 시대는. 엄청 들죠. 이게 걱정이 많은 거죠. 아니 그리고 이 제도 국가 정책이 너무 교육을 관여해요. 교육을 억제. 그래서 대학은 자율성을 주면 됩니다. 자율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스스로 도태될 건 도태되고 또 육성될 건 육성되고 해서 그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기는데 설립 정신이 또 있을 거고요. 감사합니다. 구정 잘 네, 지내시고요. 네, 새해 복 이 많이 받으세요. 요건